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여수 졸음 쉼터 살인 사건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 4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 쉼터에 멈춰있던 승용차에서 31살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허벅지 피부 괴사로 인한 폐혈증, 이를 신고한 지인 30살 B씨도 같은 부위에 같은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여수 졸음 쉼터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가 매우 좀 참혹할 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가 법률 절차를 악용해서 무려 4년간 이 선량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잔인하게 몰아세운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으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필히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사건 전모를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빈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이 이제 여수 순천 지역에 연고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더욱 좀 안타깝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고향이 순천이어서 그런지 더욱 관심이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먼저 사건 최초 발견 당시 그때에 파악됐던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생존자인 이제 김모 씨 그리고 숨진 안모 씨가 이제 등장을 하죠. 네. 지난 2023년 7월 29일 전남 여수의 한 도로 졸음 쉼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3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여수 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내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안모 씨에 대한 사연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허벅지를 둔기로 맞아 발생한 상처에 의한 폐혈증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최초 경찰이 수사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두 사람이 게임 머니 등 금전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2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은 채 상대방이 잠이 들면 돌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내리치는 행위를 반복하다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사건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주 동안 차 안에서 서로를 폭행했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자,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죽을 때까지 서로를 때리고 폭행하게 됐던 겁니까? 네,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쯤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냈던 사이로 서로 게임 머니와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빚어오다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관계 정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리되어 있을 금전 관계가 좀 복잡하게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신용불량자였던 이들은 다른 지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한 뒤 순천과 여수 등 자택과 도심 일대를 오가며 서로 돌로 허벅지를 내려치는 등 폭행을 지속하면서 두 사람의 허벅지에는 피부 괴사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피부 괴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상처가 계속 방치됐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해서 사건이 발견되게 된 건가요? 네. 결국 안모 씨는 7월 29일 오전 11시 40분쯤 SUV 조수석에 앉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안모 씨가 사망하자 김모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으나 그 역시 허벅지 피부 괴사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차장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경찰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은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네, 초기 수사 시 경찰은 김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수사 과정 중 두 사람이 7월 중순쯤 피해 승낙 확인서라는 문서를 작성한 뒤에 2주일가량 서로 상대방이 잠이 들면 뺨이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대결을 벌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기야 상대방 허벅지를 돌멩이로 가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이제 초기 조사에서는 이 김모 씨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피해 승낙 확인서를 두 사람이 교환해 놓고 2주일 동안 서로 잠들지 못하도록 뺨이나 주먹으로 가격하고 더 나가서
허벅지를 돌멩이로 가격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까지 이 사건 최초 발견 당시의 조사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최초의 그 상황만 가지고 보면 이 생존자인 김모 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네, 김모 씨는 상해치사 또는 살인 혐의를 받아 구속이 되고 징역 10년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사건에서 이제 피해 승낙 확인서를 서로 교환했다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네,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뭐 정당방위나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네네.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네. 피해자의 승낙도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나 상해나 상해치사, 살인과 같은 예.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네네.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예.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즉 이제 피해 승낙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처분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다. 이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사기죄 같은 거, 이건 피해 승낙 확인서 이런 거 써주고 서로 교환했으면 처벌하기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사건이나 치사 사건, 살인 사건, 뭐 폭행 사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승낙 확인서를 쓰더라도 이것은 형사적으로 유죄고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생존자 김 씨가 가해자가 아니다. 배우가 따로 있다. 어떤 배우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경찰의 수사 진행 중 사건 현장에 없었던 제3자가 드러났고 예. 이모 씨가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예. 이모 씨가 배후에서 한 행위는 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네네. 이 씨는 안 씨, 김 씨를 속여서 예. 법률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네. 수억 원의 가짜 빚을 지게 만들었고 예. 이들과 이들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거짓말과 압박을 통해서 예. 피해자들이 이 씨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였습니다. 네네. 즉 피해자들을 일명 가스라이팅 한 것이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서로 폭행하게 하는 등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존자인 김모 씨가 가해자가 아니고 돌아가셨던 안모 씨도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좀 새로운 문제로서 가해자, 배후에 숨어있던 가해자인 이모 씨가 있었다. 그 형태의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이 된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 경찰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까? 네. 이 씨는 안 씨와 김 씨가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해 안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즉 안 씨에 대한 살인 및 김 씨에 대한 중강금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예. 현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 파일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자 2명 이걸 동시에 가스라이팅한다.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한 방식의 심리 지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법적인 절차와 금전적인 문제를 연결시키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라면 네네. 성인 남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심리 지배가 가능하고 두 사람을 동시에 사망으로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심리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 행위가 이 사건의 처벌 형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아직까지 가스라이팅 자체를 형사적인 책임을 가중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본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 질병의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초로 형량의 가스라이팅이 영향을 주는 사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내일도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 살짝 청취자분들께 예고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은 이모 씨에 대한 처벌과 안 씨, 김 씨의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